이번 시간에는 벡터 이미지랑 비트맵 기반의 이미지의 차이점이 어떤지 예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바디 태그 안쪽에 이미지 태그를 두 개를 좀 만들 건데 하나는 먼저 img 태그 만들어주고요. 하나는 img 폴더 안쪽에 대표적인 비트맵 기반의 이미지인 로즈.png를 열어볼게요. 로즈.jpg 그리고 alt 값은 장미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벡터 기반 이미지 확장자인데 SVG라는 이미지를 또 불러와 볼게요. 약간 생소하죠, SVG라는 그 확장자 자체가. 먼저 img 태그로 img 폴더 안쪽에 get.svg라는 확장자의 이미지를 불러와 주시고요. 솔직히 저기 엄밀하게 따지면 이미지라고 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get.svg 불러오고 alt 값을 yet라고 줄게요. 저장한 다음에 이제 화면을 열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미지 큰 게 두 개가 들어가 있죠.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 이미지 너무 크니까 제가 좀 이미지를 약간 축소를 해볼게요. 그래서 CSS로 가가지고 먼저 img 두 개가 다 img 태그니까 img 선택자를 잡아주고 넓이 값은 400픽셀 넓이만 주고 높이 값을 주지 않으면은 해당 이미지 비율에 맞게 높이 값이 자동 설정이 되겠죠. 그리고 사방으로 바깥 여백을 50픽셀만큼 줄게요. 그러면 두 개 이미지가 동일한 넓이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저장하고 보면은 이렇게 나란히 두 개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일단은 그 비트맵 기반의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그 포토샵으로 제어하는 어떤 이미지들, 예를 들면 사진 같은 거, 뭐 JPG, PNG,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비트맵 기반의 이미지일 거고요. 이 비트맵 기반의 이미지는 픽셀 단위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픽셀을 여러 개를 조합을 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픽셀이 곧 이미지 해상도가 되는 거죠. 한 그 일정 면적 안에 얼마나 많은 픽셀이 들어가느냐 따라 가지고 이 이미지는 해상도가 높다, 뭐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미지 퀄리티는 픽셀이 적으면은 이미지 품질이 떨어질 거고 픽셀이 많으면은 고해상도가 되겠죠. 대신에 상대적으로 용량은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트맵 기반의 이미지는 보시는 것처럼 약간 사진이나 뭔가 색깔이 풍부한 사진이나 어떤 그런 것들 표현할 때 적합한 이미지 확장자고요. 이미지 파일 형식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벡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걸로 어떤 그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BI나 CI, 뭐 기업 로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캐릭터 일러스트 이런 거 만들 때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쓰는데 그 방식이 바로 이제 벡터 기반의 방식이죠. 얘는 픽셀을 조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좌표값을 이제 패스로 이제 그어가지고 산술적으로 좌표값을 연산해서 이제 어떤 선을 이제 서로 그어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확대를 하거나 축소하더라도 이미지가 절대 깨지거나 이제 뭐 이렇게 깨지거나 뭐 품질의 어떤 그 손상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제 먼저 비트맵 기반의 이미지는 확대를 하면은 확대를 좀 많이 해볼게요. 확대를 해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약간 계단 현상 비슷하게 이렇게 좀 약간 뭔가 픽셀 값이 도드라지면서 약간 좀 울렁이는 듯한 느낌이 보이시죠? 네. 여기 바로 비트맵. 픽셀로 구성되는 이미지다 보니까 확대를 하면은 이 픽셀이 도드라져 보이는 계단 현상이 보이게 되겠죠. 반면에 아래쪽에 볼게요. 비트맵 기반의 벡터 기반의 이미지. 벡터 기반의 이미지는 딱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이게 이미지가 선명하죠? 아무리 확 이미지를 클릭 뭐 이렇게 늘리나 줄이더라도 이미지가 깨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얘는 어떤 좌표를 찍어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벡터 기반의 이미지는 비트맵 기반의 이미지에 비해서 확대 축소가 상대적으로 자유롭죠. 그리고 더군다나 얘는 어떤 산술적으로 어떤 좌표값을 이어서 어떤 그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CSS로 저 이미지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바로 한번 간단한 SVG 이미지를 하나 더 불러와서 그 SVG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제어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이거는 지우고요. 그 SVG 파일이 없는데 그 SVG 파일이 없어가지고 어떤 이미지 불러올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저희가 예전에 그 폰트 오썸으로 웹폰트 아이콘 불러온 적 있죠? 그 웹폰트 아이콘을 저희가 SVG 파일 형태로 다운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폰트 오썸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여기서 아이콘스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우리 무료 버전을 활용할 거니까 프리 눌러주시고 여기서 뭐 이런 원하는 이미지 저는 뭐 애플 이런 거 요거로 활용해 볼게요.
만약에 이 아이콘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클릭해 들어가고요. 요 상세 페이지에서 여기 보시면은 뭐 다운로드 SVG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딱 클릭을 하면은 여러분들 컴퓨터에 SVG 파일이 이제 저장이 되겠죠. 저는 그 SVG 파일을 이미 img 폴더에 저장해 놨기 때문에 바로 한번 불러와 볼게요. 불러와 볼 건데 이번엔 제가 이거를 어떤 그 좌표값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 CSS로 저 모양을 제어할 거기 때문에 img 태그로 불러오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다운받은 SVG 파일을 제가 열어볼게요. SVG 파일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보기만 해도 멀미가 날 것 같은 되게 복잡한 코드에 어떤 그 코드 파일이 열리게 될 거예요. 되게 복잡해 보이죠? 우리가 지금 이런 수치값들은 이해할 필요가 없고요. 일단 이걸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가지고 와서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index.html로 들어오고요. 저는 저거를 아티클이라는 프레임 안쪽에다가 우리가 좀 편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아티클이라는 태그를 만들어주고 그 안쪽에 저 코드를 넣어볼게요. 먼저 바디 안쪽에 아티클이라는 태그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방금 복사한 SVG 코드를 그대로 붙여넣기 하는 거죠. 그리고 이 SVG 그 코드 안에는 우리가 굳이 몰라도 되는 그 정보값들, 굳이 필요 없는 정보값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하나씩 지워볼게요. 일단 SVG는 SVG란 태그 안에 다시 패스란 태그가 들어가 있는 구조인데 SVG 태그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뷰박스를 제외하고는 굳이 뭐 우리가 넣어야 되는 정보값들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뷰박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옵션 값들은 속성 값들은 다 지워줄게요. 이렇게 SVG 태그에는 뷰박스만 남겨주시고 다 나머지 속성 값들을 지워주세요. 그리고 패스에는 이 D를 제외한 나머지 속성값, fill 같은 속성값들은 또 필요 없거든요. 이것도 지워줄게요. 그래서 결국 SVG는 뷰박스 속성을 제외한 나머지 옵션값들, 속성값들은 지워주시고 패스도 D를 제외한 나머지 속성값들은 필요가 없는 정보값이니까 지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모양을 제가 어떤 그 우리가 원하는 아티클 태그의 크기를 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크기 프레임 안쪽에 저 이미지가 나오게 배치 한번 해볼게요. 먼저 아티클 선택을 하고요. 아티클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크기를 저는 넓이값 500이라고 줄게요. 넓이는 500 픽셀. 그리고 테두리도 한번 줘볼까요? 보도는 1픽셀 솔리드 검정색. 그리고 어차피 이미지가 들어가니까 저 자식인 SVG 크기만큼 아티클 높이값이 자동 설정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패딩 값도 줄 건데 패딩 값을 50픽셀 주기 전에 이 패딩 값이 500픽셀 안에 흡수가 되도록 박스 사이징에 보더 박스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딩 값을 50으로 줄게요. 그리고 가로 가운데 배치가 되도록 마진 값을 위아래 50픽셀 좌우 오토라고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SVG의 그 크기를 이 아티클 안쪽에서 패딩을 제한 나머지 크기 100%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아티클에 SVG를 with 100%라고 걸어주는 거죠. 저장하고 볼까요? 저장하고 화면을 다시 보면은 인덱스가 저장이 안 되네요. 저장하고 다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지정한 아티클의 프레임 안쪽에서 패딩을 제한 나머지 이미지가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부터 한번 얘는 실제로 제가 이미지라고 표현하긴 했지만은 이 SVG는 어떤 그 웹에서 그 벡터 기반 어떤 좌표값을 찍어서 어떤 라인으로 그 어떤 패스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어떤 그 코드의 규칙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라고 표현하기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딱 봐도 뭐 아이콘 이미지 같은 거니까 저는 그냥 이미지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이 SVG 파일을 열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양을 이제 출력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좌표값들을 우리가 직접 고칠 수도 있긴 하지만은 좌표값을 직접 고쳐가지고 쓰기에는 복잡한 수학적인 연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초자분들 위한 이 책의 성격에는 맞지가 않으니까 간단하게 이 색깔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라인의 모양 이런 것들 정도를 제가 이제 제어하는 식으로 한번 CSS를 수정해 볼게요. 일단은 그 SVG 모양을 만들었으면은 그 안쪽에다가 이제 패스 태그를 제가 다시 CSS 선택자로 불러와서 어떤 색깔이라든지 어떤 테두리의 굵기, 색깔을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밑에다가 이렇게 줘볼게요. 아티클에 SVG 패스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색깔을 만약에 투명한 색깔로 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 fill을요 우리가 백그라운드가 아니에요. 저거는
어떤 태그가 아니라 SVG라는 어떤 형식의 그 새로운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백그라운드, 보더 이런 걸로 바꾸는 게 아니라 배경색은 fill이라고 해서 수정할 수가 있죠. fill이라고 한 다음에 투명하게 주고 싶다 그러면은 transparent라고 주면 돼요. transparent라고 지정하고 저장하고 보면은 채워진 색깔이 없으니까 안 보이겠죠, 투명하게. 그럼 제가 이번엔 테두리 그 스트록, 우리가 그 보더값, 흔히 우리가 태그에서 테두리라고 하는 보더값인데 SVG에서는 스트록이라고 그래요. 스트록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경계 라인을요, 색깔을 제 빨간색으로 줘볼게요. red라고 주면은 이런 식으로 선이 그어지는 거 볼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의 굵기를 지금 이렇게 줘볼게요. 스트로크 위드라고 해가지고 선의 굵기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스트로크 위드라고 한 다음에 1이라고 줘볼게요. 1이라고 주면은 원래 비율이에요. 원래 비율인데 제가 이거는 비트맵 방식이 아니라 벡터 방식이기 때문에 화면을 축소하거나 이제 확대해도 깨지지가 않는다고 그랬죠. 좌표값을 이어서 선을 그리는 방식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얘는 어떤 선의 굵기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픽셀 단위로 주는 게 아니라 배율 단위로 주면 돼요. 제가 만약에 현재 선의 굵기에 만약에 2배 선의 굵기를 주고 싶다, 아니면은 뭐 3배 선의 굵기를 주고 싶다 그러면은 3이라고 주고 보면은 선이 현재 선의 모양에 대비 3배 굵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전 다시 1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비율의 굵기로 선의 모양을 잡아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선의 모양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SVG가 약간 도화지 캔버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영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실제 이 패스가 말 그대로 패스, 어떤 그 좌표값을 연결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는 어떤 그 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안쪽에 보이는 무수한 이 수치값, 이 수치값이 바로 이 패스의 좌표값인 거죠. 그래서 이 좌표값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림이 그려지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럼 제가 이번에 SVG의 뷰박스는 그 이미지가 보여진 영역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뷰박스의 옵션 값을 한번 고쳐가면서 해당 4개 수치값이 어떤 정보값을 나타내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은 이 뒤에 있는 두 값은 그 이미지의 그 비율이에요. 이거 픽셀 단위가 아니에요. 비율이어서 448의 넓이가 510, 높이가 510인 비율이기 때문에 세로로 살짝 좀 긴 그런 이미지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왼쪽은 가로축 뭐죠? 그 도화지 위치값. 그리고 뒤에는 세로축 도화지 위치값인데, 제가 이 두 개를 고쳐가지고 어떻게 저게 변경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이 값을 100이라고 줄까요? 앞에가 가로축이라고 그랬죠? 먼저 뷰박스의 첫 번째 값인 이 값을 100이라고 줄게요. 저장하고 보면은 지금 보이시나요? 뭔가 이 도화지를 이거예요. 앞에 값 처음 값이 가로축인데 저거를 100이라고 주면은 도화지를 제가 살짝 왼쪽으로 100만큼 밀어놓은 거죠. 밀어놓은 거기 때문에 왼쪽에 100에 해당하는 영역의 그림이 잘리는 거죠. 그럼 반대로 제가 다시 추가로 여기 두 번째 세로 값도 100이라고 줘볼게요. 100이라고 주면은 이번에는 도화지를 살짝 위로 민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위의 값이 잘리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제가 이거를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값을 줘볼까요? 그럼 얘가 반대로 도화지를 미는 거니까 이제는 오른쪽 하단의 이미지가 이렇게 잘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뷰박스의 위치 값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해당 이미지를 도화지 어떤 위치에 보이게 할지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다시 0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SVG 약간 그 이미지 패스 선이 약간 가장자리에 조금씩 잘리는 거 좀 느껴지시나요? 저장하고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다시 0으로 주고요. 저장하고 다시 보면은 살짝 요 끝에랑 여기랑 요 끝에가 약간 잘리는 거 보이시죠? 뭐 크게 느낌이 안 오신다 그러면은 제가 그 패스의 굵기를 조금 더 굵게 한번 해볼게요. 한 3이라고만 줘도 이게 끝에가 잘린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여기 잘리고 여기 좀 잘리고 여기 잘리고 여기가 잘리고 있죠. 왜냐면은 그 선이 이렇게 도화지 영역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그 패스 우리가 그 영역 바깥으로 선이 그어진 형식이기 때문에 선이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요 가장자리, 이 도화지 가장자리가 잘리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은 일단 도화지 영역을 이게 잘리지 않도록 크기를 조금씩 늘리고요. 그리고 뷰박스를 이용해서
이 도화지를 위아래로 이렇게 배치해서 얘가 이제 잘리지 않게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겠죠. 그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저는 일단 전반적인 크기를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지 도화지 크기가 그 패스 굵기보다 좀 약간 작으니까 지금 잘리는 거라서 패스 굵기에 맞게끔 이미지 크기 자체를 좀 키우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얘를 한 10씩 키워볼까요? 넓이는 458 그리고 세로도 522라고 키울게요. 키우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키운 만큼 지금 패스가 한5 정도 지금 잘리고 있는 거니까 제가 이거를 살짝 반만큼 마이너스 값을 주면은 얘가 오른쪽 아래로 배치가 되면서 그 잘리는 이미지가 정상적인 뷰박스 안쪽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5라고 주고요. 또 세로 값도 마이너스 5라고 주면은 오른쪽 하단에 5만큼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도화지 크기를 10만큼 전체적으로 늘린 다음에 이미지 살짝 아래로 5, 오른쪽 5라고 보내는 거, 5만큼 보내는 거니까 그 끝에 같이 잘리던 부분이 더 이상 잘리지 않게 되겠죠. 저장하고 다시 보면은 어때요? 이제 잘리지 않죠. 이렇게 끝에도 굵게 이렇게 라인이 잘 그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뭐 배경 색깔이나 뭐 라인의 뭐 색깔, 라인의 굵기 이런 걸 제어해 봤는데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스트로크 대시 어레이랑 스트로크 대시 오프셋이라는 그 속성을 이용해서 실제 저 라인의 그 모션도 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개념이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다음 영상에서 따로 스트로크 대시 어레이랑 스트로크 대시 오프셋이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그 두 가지 수치값을 어떻게 제어를 하면은 우리가 어떤 라인이 그려지는 듯한 모션을 걸 수가 있는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